오늘 브리핑에서는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의미, 이번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된 문서와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고, 당선인 시절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임 후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또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정책을 핵심 대통령 어젠다로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서도 반도체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가 우방국들과의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정상 외교는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받아내는 기반이 되었고, 올해 3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소시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설계기술 강국인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제 설계에서부터 소재, 부품, 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근간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AI, 양자, 바이오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구현의 필수적인 산업으로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팬데믹 여파에 따른 글로벌 IT 시장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서버 투자 감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기감이 확산되었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AI용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메모리 가격이 점차 회복되면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모처럼 형성된 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다질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반도체 초격차를 목표로 양국의 정부와 기업 대학이
기술, 인력, 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가 구축된 것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가 한 네덜란드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이 이번에 반도체 협력을 동맹으로 격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경쟁, 인재 양성, 공급망 안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반도체 동맹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SML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게 될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는 3나노미터를 넘어 2나노미터를 향하는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2나노미터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장비인 하이-NA EUV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차세대 EUV 장비 안정적 확보가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번 ASML의 R&D 센터 설립 결정은 양국 기업 간 오랜 신뢰 관계의 기반 위에 그간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의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이 ASML의 신규 투자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인재 양성입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반도체 동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는 물론 설계, 제조 등 전주기에 걸쳐 150개의 전문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산학연과의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은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던 노강 공정을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국이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경보 한라인 구축, 대체 수입처 발굴, 비축 품목 수합 등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해 중국, 미국은 물론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주요국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평가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투자, 일자리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된 문서와 주요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국의 정부기관, 기업 간에 체결된 문서는 MOU 30건, LOI 1건, 계약 1건 등 총 32건입니다. 체결 주제별로 보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순방에서 가장 핵심인 반도체 분야는 6건입니다. 양국 정부 기관 간에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반도체 인재 교류, 핵심 품목 공급망 병력 등 MOU 3건이 체결되었고, 기업 간에는 삼성전자와 ASML 간, SK하이닉스와 ASML 간, 주식회사 이솔과 ISTEQ 간 MOU 등 3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루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 신설에 합의하였고, 정상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이 명기되었습니다. 둘째, 무탄소 에너지 분야는 5건입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정부 간 원전협력 MOU, 한수원과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간 신규 원전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한전 원자력 연료와 현지 컨설팅 기업 뮤클릭 간 MOU 등 3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비롯한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 롯데정밀화학과 OCI 글로벌 간 MOU 등 2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셋째, 미래과학기술 분야는 3건입니다. 양국 정부 간의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협력을 위한 정부 간 ICT 협력 MOU, 양국 연구기관 간 디지털 파밍 MOU, 내연구협력 MOU 등 3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넷째, 물류 분야는 3건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롯데르담 항만공사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 LOI를 체결하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암스테르 공항 수화물 처리 협동 로봇 공급을, 주식회사 로비고스는 스마트 컨테이너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 안보와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2건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MOU,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함으로써 경제안보 MOU를 체결하여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함으로써 공급망, 수출 통제 등 상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고, 외교, 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국방당국 간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에도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별도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